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인택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 주식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서브 로보틱스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배송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최대 주주가 우버이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투자한 회사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서브 로보틱스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자,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로보틱스의 CEO는 오른쪽 사진에 있는 알리 카샤니. 자, 이 사람이 지금 현재 CEO로 부임해 있습니다. 자, 이 회사의 주가는 16달러대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52주 최고가가 올해 3월 7일에 기록했던 37달러입니다. 두 달 뒤에 1.7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최저점 기준으로 현재는 16, 17달러를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10배 가까이 지금 오른 시점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과거의 고점 기준으로는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현재 원화 단위로 시총은 1조 651억 원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는요, 원래 2017년에 우버가 투자한 포스트메이트라고 하는 사업 부문으로 출범을 했고요. 이 회사가 이제 우버에서 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 3월에는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죠. 주주 구성을 보면 우버가 11.96%로 최대 주주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8.41%의 많은 비중으로 2대 주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았던 CEO 알리 카샤니가 7.54%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일부분 주식을 조금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330만 주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것으로 제가 얼핏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3분기 실적이 나왔죠. 이건 원화 단위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지금 3분기 기준으로는 매출이 한 3.2억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큰 폭으로 마이너스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은 매출의 흑자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매출의 성장, 이 외형의 성장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현금 보유량을 보면요. 자, 이쪽이죠. 지금 보시면 이것도 역시 원화 단위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6억 원, 423억, 749억 원으로 환산한 단위인데요. 자, 올해 1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오면서 현금 보유량이 다소 이렇게 늘어난 모습들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주요 사업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송 로봇이에요. 그 음식을 배달해주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로보티즈가 해당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자, 비슷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젠3라고 하는 3세대 이 배송 로봇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로봇이 바로 배송 로봇입니다. 이 세부 내용을 보시면요. 자, 이 배송 로봇은 최초 로스앤젤레스에서 400여 개 음식점에 5만 건 정도의 배달을 현재까지 누적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 로봇 안에 이제 음식물을 여기에 담아서 배송을 하는 건데 피자 4개 정도를 운반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최고 속도는 11 마일 퍼 아워인데 요게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 약 16km 정도 속도로 최고 속도를 낼 수 있다라고 하고요. 이때까지 한 5만 건 정도를 배달을 했는데 배송 성공률이 무려 99.94% 거의 100%에 가까운 배송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기술 완성도가 꽤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젠3, 자, 요 서브 로보틱스의 요 배송 로봇은 현재 3세대 모델이라고 합니다. 요 내부 들어가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보면 일단 여기 딱 보면 라이다가 여기 있잖아요. 요 라이다는 아우스터의 신형 라이다 랩7을 여기 장착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자체 컴퓨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엔비디아의 제슨 오린 칩이 탑재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제슨 오린은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로봇 플랫폼에 특화되어 있는 칩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오늘 12월 30일 월요일 뉴스에도 엔비디아 관련된 이 로봇 뉴스들이 나와서 로봇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했던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RS 오토메이션 그리고 뭐 유니퀘스트,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관련된 감속기 관련주까지 오늘 로봇 섹터가 상당히 좋았는데 그 중심에 엔비디아 뉴스가 있었는데 바로 그 칩이 여기 서브 로보틱스의 젠3 로봇에 탑재가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이 자율주행으로 가긴 하지만 사람이 원격으로 이 주행을 돕고 지원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해당 플랫폼은 이스라엘 기업 드라이브 유.오토라고 하는 요 기업의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원격 주행
원격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로봇을 만드는 건 외부 위탁 생산을 하고 있어요. 마그나 인터내셔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자동차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제작 회사인데 LG와도 협력 관계에 있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협력 관계에서 이 로봇을 제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버이츠와 이제 계약을 해서 우버이츠에 앞으로 2,000대의 요 젠3 로봇, 배송 로봇을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마그나가 바로 이 로봇을 만들기로 계약이 맺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지금 젠3 배송 로봇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음식점들과 제휴를 맺고 배송을 해주고 있는 사업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투자사 그리고 파트너사를 보면 일단 우버가 최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우버이츠를 통해서 지금 음식 배달을 하고 있고요. 세븐일레븐으로부터도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2대 주주로 있죠. 그리고 딜리버리 히어로 그리고 쉑쉑버거와 최근에 제휴를 맺어서 햄버거 배달도 진행하고 있고 월마트와도 피자헛과도 제휴를 맺고 음식 배달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이 지금 지상 도로에서 요 배송 로봇이 배송을 하지만 드론과 연계해서 어느 정도 포인트까지는 요 배송 로봇이 이 물건을 여기다 배송을 해주면 이 지점에서는 요 드론이 이 음식물을 넘겨받아서 드론으로 배송하는 이 드론 음식 배달 서비스까지도 지금 제휴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 뉴스를 조금 살펴보면요. 이 드론 제조 회사가 어디냐면 윙 에비에이션이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라고 우리가 잘 알죠. 이 알파벳의 종속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윙 에비에이션은 이 드론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와 제휴를 맺고 윙 에비에이션을 통해서 드론으로 배송을 하는 서비스를 제휴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최대 6마일 9.6km까지 떨어진 고객에게 항공 배송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 연방항공청 우리가 조비 에비에이션 인증을 해주는 기관 FAA 우리가 봤었죠. 이 FAA에서 최근 윙과 짚라인이 이 댈러스 상공 텍사스 주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댈러스에서 시계회 비행을 하는 것을 허가했다라고 합니다. 이미 FAA 허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 댈러스 지역에서도 충분히 이런 배송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1월 11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이 베브라고 하는 회사를 서브로보틱스가 인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베브라는 회사가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요 음식이 아보카도예요. 아보카도를 자동으로 껍질을 벗겨주는 로봇입니다. 이름이 오토카도라고 하는 이 로봇인데 이 로봇을 만든 회사가 바로 베브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인수를 했다라는 뉴스가 올해 11월 11일에 나왔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오토카도 로봇 개발업체인 베브를 인수했다. 그래서 레스토랑 주방으로 영역을 확장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서브로보틱스는 현재 300개 매장에서 750개 매장으로 빠르게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진행형이죠. 내년 말까지 2025년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2,000대의 배달 로봇을 배치하기로 우버이츠와 계약을 체결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로봇을 어디서 만든다고 그랬죠? 마그나 인터내셔널에서 이 로봇을 OEM 생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현금 확보에 있어서 3,23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50억 원 정도의 자본 조달을 완료했다는 뉴스가 여기에도 추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뉴스 하나를 좀 더 볼 텐데요. 12월 18일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번에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서머리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자면 2024년 3분기 서브로보틱스는 22만 1,555달러의 매출을 창출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254% 뛴 수치지만 전분기 대비에 비해서는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 왜 매출이 급감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체결한 계약 구조에서 비롯됐다라고 합니다. 서비스 수익의 마지막 부분을 2분기에 실현을 했기 때문에 3분기에서는 수익이 확 줄어든 것 같은 기저효과가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기로 로봇 드론 배송 서비스 시장이 2030년 기준으로 4,500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원 단위로 환산을 하면 대략 한 600조 원이 넘는 금액인데 이 정도 큰 시장에 5%를 차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4,500억 달러의 5%를 계산해 봤을 때 2030년에는 서브로보틱스가 225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다라는 계산입니다. 대략 30조 원이 넘는 그런 매출을 가져가겠다라는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2025년 내년에 우버에 공급하기로 한 2,000대 이 배송 로봇을 계획대로만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연간 1330만 달러의 매출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이 시장 전문가들이 판단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외형 성장이 600%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전망인데, 자, 이런 시장의 기대감들이 지금은 좀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주가는 선행지표죠. 그래서 지금 600%의 외형 성장을 기대하면서 올라갔던 주가가 부정적인 영향의 데이터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반대로 또 이런 기대감들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주가가 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또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장 흑자 달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월가에서 입을 모은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요,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뭐 당연하죠. 자, 모든 스타트업들이 영업 손실을 기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뭐 크게 뭐 지금 의미를 두는 거는 아닌데, 자, 여기 보시면 투자 업계가 우려하는 대목은 따로 있다. 서브로보틱스의 대차 대조표상 보유 중인 현금 자산이 509만 달러에 불과하다라고 했는데, 자, 이게 조금 저는 의아합니다.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게 509만 달러가 과연 맞나? 라고 보면, 제가 이거 지금 네이버에 나와 있는 재무를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럼 보면 여기 대차대조표 들어가 보죠. 분기실적.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말한 대로 509만 달러가 맞는지를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데, 자, 올해 3분기 맞죠? 근데 여기 보면 단위가 US 달러 100만이잖아요. 단위가 100만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100만 단위에 50이면 이게 500만 달러가 아니잖아요. 이게 5천만 달러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단위가 100만 달러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5천만 달러인데, 이 뉴스에서는 왜 이걸 509만 달러라고 기록을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509만 달러면 이거 원화로 계산을 했을 때 이게 750억 원이 아니라 75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기사대로 18개월 이후에는 이 현금이 소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염려하는 거는, 자, 비용 추이를 감안할 때 앞으로 18개월 이내에 손해진 현금 자산을 모두 소진할 가능성이 높다. 최악의 유동성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11월 시장 가격에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서 향후 1억 달러의 자금을 추가로 조달할 수 있게 됐지만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는 크게 희석될 수밖에 없다. 이게 정말 500만 달러인지 아니면 이게 잘못 나와서 5천만 달러를 잘못 분석한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제가 네이버 증권에 나온 거는 이게 750억이 맞는데 왜 여기 뉴스에서는 이걸 75억으로 계산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모 발행을 통해서 450억의 자금을 확보를 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이 금액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뉴스에서는 왜 현금 확보에 대한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9만 달러로 환산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끔 뉴스가 틀릴 경우도 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자, 주가 매출액 비율이죠. 현재 주가가 매출액 대비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PSR 지수를 보면 196배라고 합니다. 요 서브 로보틱스가. 근데 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보다 이 PSR이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지금 매출액 대비 너무 높게 잡혀 있는 게 좀 부담스럽다. 주가가 높다라는 얘기죠. 자, 이게 뭐 100%다 주가에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뭐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서브 로보틱스가 몸집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따를 것이란 지적도 없지 않다. 로봇 젠3가 실어 나를 수 있는 물품의 최대 용량은 15갤론, 5kg을 넘는 경우 배송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보다 크기가 큰 배송 로봇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현재 이 3세대 젠3 가지고는 시장 영역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다. 그래서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주가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팁을 안 줘도 되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나라들은 팁 문화가 있어요. 우리는 뭐 배민이나 뭐 쿠팡이츠 같은 걸로 시켰을 때 그냥 비대면 배송을 대부분 받고 팁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배달료를 좀 많이 줘서 그게 좀 아쉬운 건데, 이 미국 같은 경우는 팁을 안 주면 막 음식을 집어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대놓고 화내고. 팁 문화 때문에 배송료에 있어서 이 부분이 일정 부분 플러스 알파가 돼요. 그래서 이 배송 로봇으로 서비스가 확대가 되면 팁을 안 줘도 됩니다. 이 로봇은 팁을 달라고 뭐 문이 안 열리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자, tip을 안 줘도 된다라는 부분이 경쟁성이 또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향후에 정말 이 로봇이 계속 확대가 되면 배송료가 1달러 수준으로 내려갈 것을 이 회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가능성이 큰 시장임은 분명하고요. 드론까지 나왔잖아요. 이게 향후에 어떻게 확장될 수 있을지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범주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염두해야 되는 것은 배송 로봇 시장이 그렇게 진입 장벽이 높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 내에서도 이 서브 로보틱스뿐만이 아니라 뭐 코코 로보틱스인가요? 뭐 그런 회사들도 현재 지금 많은 음식점을 통해서 배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만 해도 배송 로봇이 꽤 많죠. 중국 시장에도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자, 과연 이 배송 로봇을 만드는 핵심 기술이 어디에서 판가름이 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서브 로보틱스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엔비디아가 직접 지분 투자를 하면서 적극적인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둘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알파벳의 자회사인 윙 에비에이션과의 이 협력 관계를 통해서 드론 서비스까지 연계한다. 이 부분에서 저는 조금 더 밸류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면서 어떤 주가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어떤 투자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서브 로보틱스의 차트 현황입니다. 2024년 7월 30일에 24달러를 기록한 이후에 조금 빠졌죠. 빠지고 나서 지금은 다시 우상향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 최근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주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온큐도 그렇고요. 뉴스케일 파워,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보았던 인투이티브 머신스도 과거 저점 기준으로 상당히 높은 폭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고, 로켓랩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 주식이 우리나라 국내 주식 대비로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미국 주식을 또 많이 보고 있는 배경이 또 있죠. 네, 지금 서브 로보틱스의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데, 딱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구간입니다. 여기가 언제입니까? 올해 5월 23일이죠. 5월 23일에 1.79달러였어요. 1.79달러였던 게 두 달 만에 7월 30일에 24.08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1.7달러였던 게 24달러까지 올라가는데, 자, 두 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상승을 지금 보여줬는데, 궁금하지 않나요? 갑자기 이런 거래량과 함께 이렇게 몇 배가 오른 겁니까?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보였는데, 이 이유가 됐던 게 뭐냐면 바로 엔비디아는 사실 기존부터 투자를 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엔비디아가 지분을 8%가량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번 부각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시장에서는 상장 이후에 엔비디아가 2대 주주로 참여했다라는 뉴스만으로 이 주가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급등했기 때문에 급락하는 흐름을 당연히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죠. 그래서 최근에 급락을 하고 나서 어제까지 떨어졌습니까? 보시면 6.36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이때까지 계속 횡보를 했어요. 보시면 여기 박스권까지 횡보하다가 이 시점부터 모멘텀이 바뀌면서 무섭게 지금 치고 올라가는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최근으로 돌아와 보면, 자, 이 시점 박스권에서 매집이 돼 있을 거다라고 예상했던 시점에 아니나 다를까 많은 매물대들이 모여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적인 흐름 내에서는 크게 리스크적인 요인은 없다. 다만 최근에 단기 상승을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눌림목을 주는 구간들이 보이는 이런 N자 형태로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물론 지금 이 16달러, 17달러에서 저항에 부딪혀서 일부분 내려올 수 있는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만, 과거에 매집했던 요 10달러 이하 가격대까지는 내려오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악재, 뭐 갑자기 최대 주주가 갑자기 대량으로 막 주식을 막 팔아 제낀다든지, 엔비디아가 투자금을 회수한다라든지, 뭐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10달러대 이하로 떨어질 일들은 단기간에는 없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자,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드라마틱한 상승을 두 달 만에 가져갔었던 이유는 그냥 엔비디아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회사의 절반 이상의 밸류는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심플하게 생각하면 그래요. 엔비디아 관련돼서 엔비디아가 투자 지분을 뺀다라든지 뭔가 안 좋은 내용이 나오면 서브 로보틱스도 이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적인 측면에서는요. 자, 플러스적인 측면에서는 엔비디아가, 자, 오늘 휴머노이드 로봇,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그 로봇 플랫폼 시장에 대해서 2025년에는 이 부분에 더 중점 사업으로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로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다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서브 로보틱스도 엔비디아 관련주로
강한 테마를 받는 이상 엔비디아에서 배송 로봇 관련된 이슈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에 있어서 플러스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엔비디아 관련된 뉴스를 중심으로 우리가 서브로보틱스의 움직임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우버이츠와 계약했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도 중요할 거고, 아까 윙 에비에이션 관련된 드론 배송 사업도 지금은 물론 실체가 있지는 않겠지만 진행 중인 내용이 있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요거 드론 배송하는 거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걸 영상을 안 보여드렸는데,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음식점에서 지금 도로를 통해서 여기 지금 드론 딜리버리라고 돼 있는 여기까지 배송을 해주고요. 네, 배송 로봇이 여기 딱 올려주면 이제 드론이 날라옵니다. 날라오죠? 자, 윙 에비에이션에 요 드론이 와서 네, 요걸 이렇게 실어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9.6km까지 이렇게 드론을 통해서 배송할 수 있는, 자, 이런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다라고 아까 소개를 했죠. 지금 박스권을 뚫어가면서 지금 N자 형태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게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를 우리가 뭐 단도직입적으로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 기대감들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필요한 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서브로보틱스가 제시했던 그런 매출 전략, 외형 확대들이 숫자가 찍히면서 그게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결과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기대감과 함께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 관련된 밸류가 또 한번 여기에 추가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뉴스들을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뭐 심플하게 말씀드렸지만 10달러와 요 16달러 이 부근에서 계속 진폭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그래도 보수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10달러에서 16달러 사이면요, 거의 한 40%까지는 여러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잡아 놓고 보셔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내가 40%까지 떨어지는 거 자신 없다라고 하시면 지금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 미국 주식이요, 변동성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하루만 해도 40%가 떨어질 수 있고요, 하루만 해도 40%가 올라갈 수 있는 게 미국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을 투자한다라는 건 이 정도 변동성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이 회사는 적자 기업입니다. 앞으로 계속 적자가 지속될지 흑자로 전환될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고, 월가에서도 아까 뉴스에서 봤지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나름대로 객관화된 그 데이터를 통해서 나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이 주가의 흐름도 여실히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다 가져가는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으로 10달러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머물러 있는 16달러와 이 10달러 사이는 무려 한 40% 정도의 폭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진폭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내하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전략적으로 좀 매수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떨어지면 좋죠. 매수하시는 분들은 더 떨어지면 좋겠지만 이게 더 떨어진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변동성에 대해서는 여유를 갖고 접근해야 되는 스타트업이다라고 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조건 엔비디아가 투자했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지만 엔비디아가 투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는 또 한번 무섭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필요한 종목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들 제가 요청하면 다 만들어 드리잖아요. 자,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요청해 주시고, 제가 뭐 틀린 부분 있으면 댓글로 수정 요청해 주시면 저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수익이 10배, 그리고 주식은 쉽게 되실 수 있도록 텐섬이 남윤택이, 자, 올해 2024년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 영상이 올해 마지막 영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새해 인사에 앞서서 자, 올해를 보내는 마지막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24년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의 한 해 투자 성과가 10배가 되지 않았더라도 2025년은 반드시 텐섬비와 함께 10배 이상의 수익을 만들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자, 새해에 더 좋은 종목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